안녕하세요. 네, 오늘 녹화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오늘 녹화 어떤 예상을 하게 되세요? 오늘 녹화요? 네, 네.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별로 표현하면은 네. 별 4개가 아니라 5개입니다. 예. 5점 만점에 5점. 네. 우와, 별 5개. 네. 벌써 생각나는 거 있죠? 기억 안 나세요? 네, 있습니다. 아, 돌침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요 회복을 도와주실 분은요 돌침대 돌풍을 일으킨 네. 최창환 회장님 오십니다. 예. 별이 5개. 별이 5개를 외치며 세계 돌침대 시장을 장악한 최창환 회장. 지극한 아내 사랑으로 만든 돌침대로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하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기업가 최창환 회장을 힐링 토크 회복에서 만나봅니다. 내가 일찍 죽는다라는 말이죠.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최식끼리 정말 잘 먹다. 배부르게 해주시고 재워주고. 따시게 해주시고. 최 목사, 최장로 참 좋아. 어떻게 또 교회와 인연이 되신 거죠? 부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은 초코파이 준다고 따라갔다가 받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 별이 5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왠지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왜냐면 왠지 CF 모델처럼 친근하세요. 너무 이미 CF 모델이 네. 광고에서 별이 5개를 외치면서 그 회장님께서 직접 출연해서 또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오리지널로 한번 다시 듣고 싶어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직접 해보실까요? 네. 마지막 버전입니다. 네. 별이 5개. 이게 5개 이게 아니고 5개 이러실 아니, 그게 아니라 기압이 들어가요. 사실은 예. 별이 5개 이랬습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실 줄 몰라도 저희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저분은 돈을 벌어서 우리 연예인들을 모델을 써야지. 본인이 별이 5개 모델 하시고 아이디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도 혹시 회장님께서 내시죠? 그렇죠. 제가 직접 만들었죠. 광고 마케팅 이런 것까지요. 그렇죠. 제작, 제품, 광고, 상표 디자인까지. 예, 그렇죠. 예, 우리 회사 마크까지도 제가 직접 만듭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요 오늘 회복의 첫 번째 연관 검색어로 우리 최창환 회장 하면 장수돌 침대 맞죠? 네, 맞습니다. 최고의 연관 검색어인데 이 침대가 탄생할 때까지 아내의 몫이 그렇게 크셨다면서요. 본인이 만드셨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아내 몫이었다. 그렇죠. 예.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어려운 중에 이제 이 처대를 놓고 네. 산후제를 못했어요. 네. 그래 못했는데 그때가 또 굉장히 추웠어요. 이거 80년 1월생인데 예. 항상 우리 추움에 몇십 년 만에 추위님은 예, 이렇게 하잖아요. 한파. 예. 그런데 그 임신했을 때 피부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저 팔뚝에. 그러니까 애를 저 임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약을 먹을 수 약을 못 없잖아요.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참았다가 이제 출산하자마자 이제 그 병을 고치러 계속 이제 그 병원을 다니면서 바람이 들었다 그러죠. 이 걸레도 짤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이 집안일에 뭐 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서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뭐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이 고개를 이렇게 거느질 못하고 항상 이렇게 어디에 기대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누워 있고 이렇게 그 혈액 순환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예, 그렇죠. 어디서 그 이 찜질기를 봤어요. 그 니크롬 손에다가 이 돌을 덮이는 거를.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재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제 이 집사람 사이즈로 해서 네. 만들어가지고 네. 그 이제 운목에다 넣어놓고서는 집사람 거기다 넣히고 네. 그 고열로 네. 그 몸을 그렇게 덮이고 이렇게 하니까 한 3개월 다니까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요즘은 뭐 모든 회사 일을 그 저희 그 저 집사람이 다 하니까. 할 정도로 네. 건강.
아내 몸의 회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렇죠. 것이. 사랑이 담겨 있는. 이야,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는구나. 아, 그거군요. 그렇구나. 네. 근데 야 상품으로 나오기까지 시행착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세상에 없는 제품이니까 네. 사실적으로 그런 형틀을 만들어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설계를 해서 그 미싱사를 얻어다 가죽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그 열선이 맨 처음에 이제 니크롬 선으로다가 했지만은 내중에는 이제 그 화롯불에 산바리를 얹어놓고 뚝배기 된장이나 약탕기에 약을 끓이듯이 그 복사열을 제가 그래서? 이제 발명을 한 거예요. 네.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그 아스팔트 같은 거 이제 공항 같은데 눈이 많이 오는데 그 녹히는 그런 소리가 아,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 안에 깔- 그런 밑에 거를 깔죠. 들이다가 이제 그 높이 이렇게 띄워가지고 거기다 돌을 얹어놓어도 뜨끈뜨끈하게. 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전도열은 꼭 데워야지만 뜨거워지는데 네. 우리 화롯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후끈후끈하잖아요. 그 불에. 그 열을 가지고 돌을 덮이는 거를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복사열, 그러니까 계란을 노란자위부터 익히느냐 흰자위부터 익히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인데 장수돌 침대는 노란자위부터 익히는 열이다. 소관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예. 침대 문화가 이제 막 익숙해졌는데 사실은 돌침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만들고 나신 다음에 사실은 없던 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수 돌침대 반응은 어떻던 거예요? 처음에 그 집사람을 고쳤다, 이제 효과가 있다, 이거 하나 갖고 덤비들은 겁니다. 이건 네. 된다. 믿음을 이거는 가지고. 예. 예. 그리고 저는 충북 괴산 연풍 그 문경세제 밑에 예. 그 촌놈이라나서 시골이네요. 항상 그 나무에서 불을 떼고 그 뜨끈뜨끈한 구들장 아궁이. 네.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한 향수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돌방이라 그러지만 이제 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에 나무를 못 했다게 하느라고 새마을 보일러를 놓고 그 위에다 이제 그 시멘트 공구리를 한 거는 온돌이 사실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돌을 놓고 나무를 떼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재현을 했다 이래 보면 되는 건데 네. 그러한 문화는 가지고 있지만은 불과 우리가 6.25 끝나고 10년도 못 돼 가지고서는 이제 미군들이 이제 쓰던 침대 스프링을 버리는 거를 우리나라 이제 침대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걸 주워다가 만들어서 이제 마포 같은 데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과 3, 40년 만에 우리는 다 그 스프링 침대로 침대를 바뀌었죠. 쓰잖아요. 예. 그냥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자식방에도.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것을 재현해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자야지 원칙이라래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않죠. 일단 딱딱하니까. 게다가 또 돌침대인데. 예. 그렇죠. 딱딱해서 어떻게 자느냐고. 그렇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거는 사람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침대를 만들어도요. 우리 외삼촌이 나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동갑인데 친구들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얘 미쳤다 요즘. 돈 빌려주지 마라. 혹시라도. 이상한 침대 만들더라. 그러니까 얘 돈 빌려 미쳤다고요. 그리고 이 이모들 누구한테도 다 얘기해서 혹시 창한이가 얘기하면 돈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말리고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었구나. 매출이 그런데도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TV 홈쇼핑 업계에서 17년 최장수 품목. 예. 네. 홈쇼핑과 인연을 맺으면서 대박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 일에 해놔도 하루 종일 사람들이 아이쇼핑하고선도 뭔가 하면 와서 시기는 해도 돌침대를 사가지고 갈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홈쇼핑 처음 시작됐을 때 3분이나 5분 이렇게 인포모션로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도 했지만은 한 달에 한 대, 두 대 팔리기 힘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건 고가녀 상품이니까 이것을 한번 라이브로 해봅시다 하고 사장님한테 젊은 사장인데 상무 쇼핑이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 방송에 20초만 해도 우리 광고비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서 잘 허락을 안 했는데 예. 그래도 내가 워낙 고가 아닙니까? 옛날에 홈쇼핑하면 10,000원, 20,000원짜리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80만 원짜리, 790만 원짜리 이제 그런 테이프가 저한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팔겠다고 나온 거니까 그런 게 어떻게 홈쇼핑에 팔리느냐고 예. 예, 전혀 뭐 그 상상을 못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라이브를 요청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홈쇼핑에서 라이브로 직접 30분을 나가셔서. 받았어요. 예. 제가. 예. 그래서 침대를 250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좀 저가.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25대를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어폰이죠. 그걸 꽂고 하는데 한 통화도 전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3분, 5분 하는 거를 10분 동안 떠드는데 한 사람도 전화가 없다고 그렇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덜컥 겁이 나는데 그러니까 방송이 긴장되죠. 이제 그 왜 제품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러니까 예. 제가 10분을 얘기를 하고 딱 스톱을 했는데 그때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25대가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려서 매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니까 바로 그랬죠. 네. 제가 허락만 해준다면 한 달 이내에 예. 배송해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부터 주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날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1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1시간에 7억 원을 파는 거예요. 시간에. 네. 그러니까 방송 역사상 네. 기가 막힌 거죠. 그 이후로 한국의 홈쇼핑사는 무조건 제품 하나에 1시간 쓰는 라이브 쇼핑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정말 치열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회장님의 두 번째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나눔과 상생입니다. 그 2012년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정말 나눔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고요? 맨 처음에 시작이 우리 강릉에 그 2002년도에 그 수해가 났을 때, 컸었죠. 네. 예, 그때 이 컨테이너를 500개를 갑자기 그 정부에서 이제 내려보냈어요. 네. 500개를. 근데 그때가 11월인가 10월 말인가 하여튼 추웠어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그때 주무시라고. 500개가 갔는데 제가 뜨끈뜨끈한 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옥매트가 정말 좋은 겁니다. 네. 그 수해 난 지역에 가보니까 그 의문품이 오는 게 거기가 재고나 뭐 이런 것도 오는데 제 거는요 딱 드는 순간에 거기에서 그 관계자들이 너무 탐이 날 정도로 이거를 600장을 제가 그쪽으로 한 컨테이너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숨도 돌리기 전에 김천이 또 난 거예요. 그 같은 해에. 그래서 거기도 한 컨테이너를 수해 지역으로 다 급파를 해서 돕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하면은 그분들이 겨울에 그래도 뜨끈뜨끈하게 잘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그 한 7천 명이 저희 그 한 데서 주무신다 그래요. 7천 명이. 7,000명이 무상으로 제공한. 예, 그렇죠. 무상으로 제공한 그 뜨끈뜨끈한 매트리트에서 7천 명이 주무신다. 그죠? 그 집 잃고 예, 마음이 예, 얼마나 그렇죠. 슬프셨을 텐데 따뜻하게 해주신다고 그렇죠. 하니까 마음까지 따뜻하게 7천 해주셨네요. 명이 주무신다니까. 네. 아무튼 그러시군요.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다시 봉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제 직업이 좋아요. 아주 네. 그냥 남들 그 등뜨뜻하게 해주는 직업이니까 그 우리 목사님은 어쨌든 먹여주고 배부르게 저는 해주시고 재워주고 따시게 해주시고 그럼 뭐 천하가 태평성되죠. 그렇네요. 아 진짜 우리 최식끼리 정말 잘 먹다. 진짜 그러시네요. 최고야. 철식이 다 해드세요. 네. 야, 그러시네요. 목사님 최 목사 최장로 참 좋아. 먹여지고 재워지고. 그러면 우리 그렇게 어려운 예. 이웃을 도와주는 게 있는가 하면 요즘에 상생이란 말이 아주 정말 키워드처럼 들리는데 일찍이부터 그런 걸 실천하셨다고요. 네. 공장이나 물류센터를 지으면 군의 식당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니 상생하려면 원래 복지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유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총 근무 인원이 한 200명 되는데 그래도 광주 오포 공장 같은 데도 한 100여 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그 점심시간이면 걔네들이 마을로 다 이제 그 읍으로 나가서 그 식당으로 다 지역 가서 식당으로 밥을 다 먹어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지역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함께 같이 상생하는 그렇죠. 그래서 식당을 없애버렸고 그래요? 또 도로가에 저희 공장이 있는데 마을길을 우리 공장 그 마당으로다가 빨간 아스팔트를 해서 마을길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보도도 찻길로 다니지 말고
우리 공장으로 지내다녀라. 예. 이렇게 해서 공장 마당도 전부 개방을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건 물론 고마운데 제일 직원들에게 중요한 건 이 직장에서 내가 꾸준히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 평생 직장.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IMF 그 어렵던 시절에도 단 한 명도 해고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정리 해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우리가 한 3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IMF가 겁이 났어요. 첫째는 네. 막 그냥 뭐 은행들이 막 그렇게 변동이 있고 막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럼요. 이랬는데 예. 우리 상무가 쫓아와서 그래요. 회장님, 그 우리는 누구부터 이 정리를 해야 잘할까요? 됩니까? 하고 예. 그래서 내가 그 전날 이미 그 직원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낙엽을 떨구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면 봄에 오면 지금 꽃이 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죽은 게 아닌데 그 나무를 떨고 나뭇잎을 떨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떨어진 낙엽이 붙느냐는 거죠. 그건 안 붙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겨울을 나는 사철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다. 이래 생각을 해서 이 직원들을 낙엽으로 비유를 했죠. 그래서 저는 한 명도 건드리지 않고 예. 상무한테 월급 순으로 자르겠다네 그랬어요. 월급 많은 그 사람. 양반이 제일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그렇게 했고요. 저희 그 회사는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대목에 네.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리고 화면에 담아봤어요. 보고 또 나누시죠. 네,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돌침대를 만드는 회사처럼 직원들에겐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직장.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최 회장의 경영 철학을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까지 지금 정리해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나가시려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오히려 말리셨으면 말리셨지 어렵더라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신다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되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되게 남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자원사업을 하신 거 보면은 좀 많이 존경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분들 보시면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취직 입사를 하셔가지고 평생 직장으로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가족처럼 생각해서 같이 오래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회장님은 평소에도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빠같이 아버지같이 따뜻한 느낌의 친근함이 많으신 분 같아요. 야,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우리도 하나가 시채널에 좀 건의를 해야 될 게 네. 뭐요?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네. 한 달치 출연료를 더 주고 그리고 우리가 60대일 때까지 연장을 보장해 주는 거야. 옳소. 예, 그만큼 좋은 상품이 너무 나오고. 부럽습니다. 네, 아유 부럽네요.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제 뭐 중국이나 어디로 진출하면은 그 나라 현지어를 배우시는 뭐 회장님이나 대표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우리 최 회장님께서는 일부러 그 현지 말을 안 배운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중국을 다 사업이라고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망하는 사람이 여자 사귀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아니 솔직한 말로 저희가 뭐 시채널에서 아니라 남자가 사업 조심할 때는 술 여자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혼자 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역은 남자 통역을 드리고 있었는데 네. 가면 외로워요. 정말 외롭습니다. 네. 제가 2년 동안에 485일을 거기 있었어요. 그 나와 있는 거는 네. 여기 부풍구회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만 2년을 거기 살았는데 네. 지금도 한국말로다가 모든 걸 경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저기 통역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좀 놀아봤으니까요. 사실은 현지 가갖고요. 그 나라 말을 잘 알잖아요. 심심하면은 이렇게 저기 가서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 이렇게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배웠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KTV 가야 되고 네. 뭐 하다 보면은 예, 저거 아유, 되죠. 그냥 네, 중국어 맞아요. 공부 안 하셨다고 하면 되지. 병명도 많으시고. 지금 아주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하셨는데 그 우리 회장님 세 번째 검색어 보니까 아주 독특하세요. 네. 전도왕이세요. 예. 아니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고 사실 혼자서 광고 찍으랴 마케팅하랴 엄청 바쁜데 이 언제 이렇게 전도를 시간부터 하세요? 이 목사는 또 네. 장로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기업체 회장님으로만이 아니라 네. 교회 장로님으로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이 뱃속부터 이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녀가지고 거의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전도를 잘 못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아주 폭넓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떠한 사랑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틀리게 전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 교회에서 전도 1등을 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해를. 어제도 그 유치장 선교를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살고 살다가 2년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만나는 인연이 됐느냐. 근데 어제 공교롭게 거기에 친구가 있더라고요. 난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 그 친구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제주껏 살아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런데 네가 개울에 가서 돌덩어리를 들으면은 몇 킬로를 들고 몇 걸음을 가보겠냐. 쌀 한 포가 20kg다 이거야. 그럼 20kg 정도 들고선 네가 몇 걸음을 뛰겠느냐. 크레인은요 몇만 톤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리모컨만 작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컨 작동법만 알으면 되는데 인생을 왜 그렇게 내가 들고서는 스스로 몇 아웃다운. 걸음도 가지 못하고 저렇게 발등을 찍는 거를 들고 갈라내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오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에 잘 돼서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거기서 가둬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하느냐.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도 지으셨다면서요? 그랬습니까? 그렇죠. 오. 옛날에 이제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항상 그 양반 그 생활의 좌우명이 자기가 사는 집을 짓더라도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집은 뭐 흙벽돌로 이렇게 짓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출신이니까 지금도 예. 그때 생각을 많이 하죠. 광주시 오포에 그 공장을 짓게 된 그 땅에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부지 매입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2,000평을 띄서 그 정상에 하나님 이제 성전을 짓도록 헌납을 하고 네. 그 밑에 이제 공장을 짓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장 짓기 전에 그 성전 부지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또 교회를 짓게 됩니다. 네. 새벽 예배를 보러 간 그 집사람이 예. 그 예배 시간에 어디 그 군부대 교회가 비가 새고 뭐하고 하는데 한 1억 5천이면 짓는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시는데 네. 자기가 골프 회원권을 살라고 네. 1억 5천을 다 어거지로 모아놨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찔려가지고 고백을 하길래 여보 그거 빨리 해라고. 그래가지고 멋있네. 저희들이 네. 군부대 교회를 하나 또 다시 이렇게 이야. 동원하는 그런 아니 근데 이런 역사를 분이한테 있었죠. 스님이 될 생각도 했었다면서요? 아니지 무슨 또 얘기 교회를 맞아요? 그렇죠. 제가 산을 좋아하고 산을 많이 다니면서 스님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불교에 심취해 있는 거죠. 그 스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집하고 갈등이 이제 증폭되니까 제가 다 내려놓고 그냥 때려치우고 산에 가서 이제 스님 노릇이나 하자. 그때는 그게 굉장히 그 인생에서 최종의 목표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가니까 그 평소에 그 나한테 그래도 멘토가 돼주던 스님이 내가 하에 진력에 가니까 이 바가지에다 쌀을 갖고 이렇게 암자에서 나오시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려갔다가 내려오라고. 너 그래 알았어 내려갔다 내려와 이러는데 그 암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그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 길로 다른 길로 갔죠. 그래서 그 내려갔다 와라. 그러니까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은 정말 틀리다는 거. 그 한순간만 바꾸면 인생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 스님이 벌써 그걸 아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뭐가 북받쳐서 왔지만은
내려갔다 올라와라. 그러면 아이고 내려가길 잘하셨죠. 근데 궁금한 게요. 어떻게 또 교회와 인연이 되시는지도 참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군 부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은 초코파이 준다고 따라갔다가 받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많이 그래요, 사실. 그래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찜찜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세례를 좀 멋지게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네. 야,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그 군부대 세례가 그런데도 그 세례가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하러 그 가시고. 당시에 예. 중동 그럼요. 근로자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신앙생활 얘기를 사우디아라비아랑 연관시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러죠. 거기는 아랍 국가잖아요. 그러죠. 거기서는 예. 만약에 공항 출입국 사무실 같은 데서도 성경 가져가면 걸려요. 메카가 그렇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요. 예. 예, 메카. 네. 예, 그것도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걔네들은 신앙이. 하루에도 5번씩 하루에 3-4번인가 봐요. 살라 타임이 있어요. 그렇죠. 5번씩. 절을 하고 기도를 그리고, 드리고. 그 어려운 생활이 있으면요. 사막에서도 같이 이렇게 그 신우회라리죠. 모여서 사막에서도 소리 높여서 찬송도 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러한 숨어서 하는데 더 이 성령이 뜨거웠어요. 예. 숨어서 신앙생활 하셨군요. 왜냐하면 그 다 도심 속에서 그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네네. 숨어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셨고. 동지들이 지금도 그렇게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뜨거운 열정적 신앙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도 신앙 교육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고 네. 들었어요. 그 애가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는 이제 관악산 같은 데를 일부러 등산하면서 바위에 걸터 앉아도 대학교가 보이는데 앉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너 지금부터 3년만 열정적으로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서는 공부를 하면은 너 저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다. 가면은 저기는 인생이 틀려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예. 그런데 그리고 몇 걸음 걸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도 그 남은 인생을 네가 지금 아들한테 한 것처럼 해봐라. 그러면 천국이 너한테 보장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그래요. 야, 뭐가 아쉬워서 너 보면 성공한 사람은 어지간하면 좀 등한시하고 그랬는데 너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가.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저는 그 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아버님은 이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형제들이 없죠. 그게 일가가 없는 거죠. 이런 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죠. 근데 아버님이 그 유복하게 사시다가 남한으로 오시면서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은 6.25 때, 네. 6.25 전에는 원산 도립병원에서 약제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실 때도 예. 약간만 피난을 잠깐 오셨다가 오신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나리보쯤에 예. 양복만 6벌 넣어가지고 오셨대. 그 외삼촌을 손을 잡고 18살짜리를 네. 그리고 이 충북 계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피난 오셨군요. 네, 피난을 어머니는 이제 처녀가 아니고 그 경찰로 남편이 나갔는데 네.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신 거예요. 전사하셨군요. 그래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이제 전쟁에 잃어버린 거야. 잃으셨구나.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 결혼하시- 결혼식은 없었겠죠. 네. 뭐 전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동거를 하게 되니까 네. 우리 외갓집이 그 동네인데 그냥 그 38 따라지하고 그렇게 붙어 먹었다고 외갓집 할아버지가 대단히 엄하신 분이에요. 유고적이고. 그 당시에 그 피난 온 사람은 예. 근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8 따라지죠. 38 따라지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단어가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죠. 네, 이 체면 다국인 거 아니에요. 그냥 경찰 부인이고
그냥 미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으니까. 그것도 북쪽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아, 그렇죠. 그래, 시대가 그거를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38딸아지의 자손이네. 미리 이사이거든요. 저. 아, 그래요? 어머니가 다 황해도.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 때문에 예. 가슴앓이를 했다는 아까 가슴앓이라는 표현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이제 휴전이 됐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태어났고 또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6살이고 동생이 4살인데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첫 기억이 내가 인생에서 제일 처음에 기억하는 것이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그 동네 아주머니가 막 나한테 그 느낌. 쫓아와서 야, 너 엄마 죽었다고 막 업고 뛸 때 예, 예. 그 생각 또 상여나가는 생각 이제 이런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아니 어머니 왜 돌아가셨어요? 안 좋겠죠. 그래 이제 그 아버지가 네. 그 이제 북쪽 생각을 너무 하시고 맨날 그쪽에 향수병에 걸리셨구나. 대단하죠. 맨날 술로다가 저거 하면서 그쪽에 가는 노래만 부르시고 그러면서 저거 하면은 예. 어머니한테 타박하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그걸 못 이기시고 자살을 하시게 되죠. 저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6살 제가 때. 이제 인생을 살면서 네. 그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새어머니 오시는 거 그런 어떤 충격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가 세상에 없는 아들이라 그랬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은 마을 아주머니들이 저만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나도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맨날 뭐 했는지 쫓겨나고 그냥 새어머니한테서. 그냥 어머니가 이제 날 뭐 했다고 일르겠지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는 그냥 뭐가 화가 나서 나를 때리려니까 나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거둬주지도 못하고 그래 외갓집이고 가까워요. 거길 쫓아가면은 지게작대기로 내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 이놈의 새끼 빨리 안 가느냐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내쫓으니까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 애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갈 데가 없잖아요. 가면 혼나니까. 네. 들마루에서 아마 나같이 별을 많이 보고 잔 사람이 없어요. 개난 별 5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별이 항상 별을 있는 거예요. 보셨군요. 그리고 추울 때는 또 이 벗겨갖고 쫓아내요. 그렇잖아요. 왜 또 너 그냥 혼나라고 굴뚝도 끌어안고 많이 잡았어요. 아버지도 변해가지고 나를 그냥 아주 굉장히 그냥 쓸모없는 놈으로다가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고등학교를 마쳤지만 동생들은 네. 다 서울로 유학을 해가지고 배다른 동생들. 그놈들은 다 서울로 유학을 해가지고, 다 그래도 멋진 대학교라도 다 나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죠. 우리 어머니가 본능적인 분이에요. 네. 그냥 내 새끼 좋고, 계모 뭐래도, 네. 아주 전형적인 그 소설에 나오는 소위 그런 말하는 분이에요. 계모살이를 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철이 들면서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 이게 또 상처로 또 친어머니가. 남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얘기인데, 프로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의 상처 이렇게 다 그래서 드러내고 오늘 고백함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이 그렇다길래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았죠. 왜냐하면 최창환이 하면은 그래도 별이 5개 성공한 사업가인데 내 이면에 어린 시절에 이러한 지금까지도 치유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처, 이러한 것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또 요즘 뭔가 하면은 자살이 많잖아요. 나는 그 어머님이 자살했잖아요. 특히 아이를 두고 가는 분들은 그렇죠. 그것도 유명하신 분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그냥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이거 삶이 더 알차고 이게 더 값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진주처럼. 근데 네. 이거를 못 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맞습니다. 네, 정말 진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연하대 연한 조개의 살이 모래에 의하여 찢기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모래 내뱉어버리면 결국은 진주는 안 생기는데 네. 그렇죠. 그걸 품고 계속 분비물이 쌓이고 쌓여서 그 영롱한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별표 별 5개를 괜히 별 5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 쓴뿌리가 있었군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참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줘도 받겠어요. 건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못 참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위에가 아들이고 밑에가 딸을 낳았잖아요. 네. 걔들이 6살, 그 2살 더 어리니까 4살 때. 그때 참 마음이 어디 그 일을 끝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이런 놈들을 두고 돌아가셨을까. 이게 내가 도저히 어머니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때 참 엄청난 그러한 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행상을 해서 네. 논을 그래도 한 4-5마디를 샀었는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예. 나이가 들어서 제대를 하고 내가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런 관계에서 재산 때문에라도 형제지간에 좀 사이가 안 좋은 나빠질 일도 수 나쁠 수 있으니까. 있고 그래서 예. 하나도 안 갖고 포기를 하고 그걸 아버지 것도 다 뺏어서 어머니 앞으로 해드렸어요. 전부. 예. 그래 그 어머니는 준다고. 지금도 예. 건강하게 지금도 계시고 네. 요즘은 이제 그 딸네 집에 또 가서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은 뭐 아주 건강하시죠. 저는 궁금한 게 그 어머니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복을 시도하셨을까? 예. 좀 그렇죠. 앙금이 남을 것 같아요. 있죠. 예, 그리고 예. 오늘날 이 사회가요, 그 새로 결혼해서 이렇게 결합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회복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십계명을 보면 다 하지 말라래요. 뭐 맞아요. 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하지 마라, 뭐 하지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2가지는 해라래요. 약속이 있는 나를 유일신으로 섬겨라. 그렇죠. 네. 그러면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요. 거기는 그 뭔가 하면 나한테 어떤 보너스가 이 땅에서 장수를 하게끔 해줘요. 그냥 장수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일찍 죽는다라면 말이죠.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20까지 살을 나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뭐예요? 예. 그 장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잖아요. 네. 다들. 네. 그러면은 단지 그래도 부모님이라고는 끈을 잡을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뿐이에요. 지금. 그렇네요. 생각. 네. 네. 이거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님을 그렇게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내가 자식을 낳아도 형제들한테 사촌을 만들어 주려면은 내 자식들한테 예. 사촌을 만들어 주려면 동생들을 잘 거둬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회사를 설립을 하고 동생을 사장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있다가 지금은 미국 전체 시장을 맡아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지간에도 우애가 굉장히 돈독하죠. 저는 오늘 좀 반성을 한 게요. 십계명 때문에 모든 그 회복을 시도하신 거군요. 우리 대표님, 뭐 회장님 광고를 보거나 했을 때, 참 저분 재미나시네. 어떻게 별이 5개. 뭐 장수도 치면 되겠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철학 쪽으로 들어가니까 장수가 그냥 장수가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면서 장수. 또 별도 어렸을 적에 워낙 많이 힘들어서 들판에서 자면서. 그럼요. 추워서 불도 끌고 참죠. 아휴. 별은 꿈이죠. 그렇죠. 그것이 다 별 얘기해서 그런지 자꾸 회장님 여기 별 5개 그린 거 있잖아요. 그 CF가 막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서양 격언이 하나 생각이 나요. 네. 스카 인투 스타. 상처 별이 되다. 오늘 이분의 상처가 이렇게 별이 되는 과정이
정말 회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오늘 라이프 스토리를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정말 삶을 정말 사람들한테 정말 귀감이 되게 잘 살고 계신데 나중에 묘비명에 뭐라고 쓰실까? 아하. 예. 별이 5개. 가 인트 스타. 네. 이제 임대 사업을 할 때 공원 묘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이 성경책처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 남기는 글들이 네. 상당히 이 보면은 네. 정말 그 자손들한테도 기감이 돼요. 네. 그때 묘비를 많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죽을 때 장로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처럼 네. 그렇게 풍족하게 살다 간 장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회복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회장님 말씀 듣고 너무나 마음으로 따뜻하다. 그 침대만큼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드셨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린 시절에 그 고통이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네. 저도 처음으로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한 얘기들을 여기에서 어머니의 자살 얘기 이거 참 자신의 고통이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회가 자살도 많고 그리고 또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방황도 많고 범죄를 하게 되면 가정이 잘못돼서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거를 회복시키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면은 정말로 저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그냥 때에 따라 그러한 풍요로움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러는 거를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의 그 고백과 간증을 듣다 보니까 찬송가 가운데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묻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반세 반성을 하늘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장로님의 그 모든 마음의 상처, 고통, 아픔까지도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유, 우리 장로님의 그 교회 18번이겠는데. 네. 제 장로님의 그 정결하게 하신 네. 상처까지도 이렇게 별이 되게 하신 흔적을 남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최창원 자, 회장님. 손을 꾹 눌러주시고요. 별 5개 예. 오지를. 이게 그 별이 5개를 표시하는 거라 네. 아마 고가로 팔릴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모든 걸 별이 5개. 그렇죠. 제가 이 5개 폼으로 딱 잡고선 손가락을 폈거든요. 네네네. 손 바닥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최창환 회장님의 손입니다. 별이 5개. 네, 별 5개 손입니다. 크게 묵은 옥탑방 방 한 구석에 한 청년이 누워 있습니다. 이 유모를 실패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청년의 옆자리에는 언제 먹었는지 우유팩과 과자 부스러기 그리고 라면 냄비가 너부러져 있습니다. 10여 년 전 중학교 입학 선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주셨던 작은 라디오가 이 청년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어느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지 라디오는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청년은 결심을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먼저 이 하루를 끝내겠다고. 그리고선 가슴속 꼭꼭 숨어두었던 가족 사진을 꺼내어 봅니다.
엄마, 미안. 아빠, 이제 곧 만나요. 사랑하는 내 동생 엄마를 부탁해. 청년의 속삭임은 이 청년의 귀에만 들릴 뿐입니다. 서서히 일어나 옥탑방 문을 열고 나가 옥상 담벼락에 몸을 기댑니다. 청년의 덥수룩한 머릿결로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웁니다. 빌딩 아래에는 여기저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과 자동차,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청년은 난간에 기댄 채 고요하게 자신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이 섰습니다. 한 발을 올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순간 저쪽 방 한 구석 라디오에서 귓가를 맴도는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귓가에 맴도는 노래. 청년은 그 노래를 주의 깊게 들으려 옥상 난간에서 내려섭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은 어느샌가 심장을 적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수년 전 출석했던 교회에서 올해의 말씀이라고 뽑았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